아, 네. 얼마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돈이 생겨서 좀 갚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에? 중도 상환 수수료요? 아니, 내 돈을 갚는데 무슨 수수료를 내요? 그게 얼만데요? 아이, 350만 원이라뇨.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뱅크모TV입니다. 뱅치님들,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던 건 아니죠? 자, 오늘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발생하는 일정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왜 내야 되냐고요? 자,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은행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곳인데요. 소비자들이 너무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안에 대출 금액을 갚게 되면은 수수료를 물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계약 기간이 10년이나 20년, 30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만 넘어가면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단기간 조금 자금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목돈이 생겨서 원금을 조금 더 상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비슷한 내용인데 사연의 주인공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어떻게 줄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자, A씨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더 넓은 평수, 아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기존 집 처분 날짜랑 새로운 집 구매 잔금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려고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구입하는 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한 달 뒤에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거래 쪽으로 이제 대출 신청을 넣었고 소득이나 등급이나 모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아보는 A씨는 당장은 날짜가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만 한 달 뒤에 기존 집이 처분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대출 신청한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보니까 한 달 뒤에 상환하면 무려 35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3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내가 내 돈을 갚는데 이런 비용을 내야 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이사 시기를 맞추는 건데 라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 변경도 어려웠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중도상환 수수료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비싸네. 중도상환 수수료?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아하, 참, 중도상환 수수료. 자, 그렇게 다른 은행들도 다시 알아보기 시작을 했지만 모두 비슷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350만 원 내야겠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금융사가 있다, 면제는 아니지만 일부 면제 조건은 있다, 이러한 한번 조건으로 다시 알아보셔라 하는 조언을 듣고 나서 A씨는 다시 한번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저희 뱅크몰에 연이다 문의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로 단기간 사용한다고 하면은 금리보다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A씨는 기존에 신청했던 2.8% 금리가 아니라 3.01% 금리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에 50%까지 기본적으로 면제가 됐던지라 대출 금액 2억 5천 기준으로 약 1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셈이었죠. 원래 신청했던 곳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35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이거를 160만 원으로 아낀 거니까 약 200만 원 정도 아끼게 된 셈입니다. 그럼 예시를 숫자로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A씨는 대출 신청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고요. 처음에 신청했던 은행이 조건이 금리 2.8%,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간 1.4%이라 차감해 원금은 10% 정도 면제되는 상황이었고요. 뱅크몰에서 제안받은 금융사 조건은 금리가 3.01%,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간 1.3%, 일할 차감이었고 원금의 50%까지는 바로 면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옆에 표를 보면서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입니다. 2억 5천에 대해 2.8% 금리 적용 시 한 달 이자가 약 58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315만 원이 발생합니다. 합치면 373만 원이죠. 두 번째 금융사가 3.01% 금리 적용 시 한 달 이자가 62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160만 원이 발생합니다. 총 합치면 222만 원인 거죠. 즉, 한 달 사용하는데 약 151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죠. 와! 오? 와! 뱅치님들 151만 원 생기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피디님, 예. 갑자기 배우자분이 151만 원 용돈 주셨어요.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부인한테 선물을 하죠. 백을. 백을. 그렇지. 150만 원 받고 묻고 더블로 가. 아니 선물로 준다고요. 형수님 들으셨죠? 묻고 더블로 갑니다. 자, 151만 원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융사 선택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위와 같이 단기간 사용한다면 금리보다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점을 더 두셔야 하는데요. 추가로 위 사례는 계약도 모두 완료가 되었고 1개월만 사용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계산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간혹 몇 개월 사용할지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 예상하는 기간으로 계산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개월을 사용할지 6개월을 사용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사용 기간에 따라 유리한 금융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나의 상환 계획에 맞춰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뱅치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뱅크멀TV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